안녕하세요. 천상TV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전 과목의 마지막 단원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2편을 개편하면서 좀 왔다 갔다 순서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 단원의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으로 마지막 2편 17강을 꽉 채워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좀 마음이 급한 게 이제 내일 유튜브 라이브를 전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을 안 보내면 전 과목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막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은 가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단원 들어가시기 전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서 이 단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제가 이 학습 목표를 마인드맵으로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은 6개예요, 단원이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의 식사 준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의복, 외출동행, 주거환경. 이렇게 6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 문항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로 분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쉽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 파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누가 쉽고 누가 어려운 거냐? 그냥 강의 시간에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주부, 살림하시는 주부 하시는 분들은 책에 나온 대로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집에서 살림하시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때 오답 발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시험은 집은 내가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하지만 어르신 집에 가서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어디처럼 해야 되는 거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책에 있는 게 맞아? 이게 못 찾으시다가 집에서 살림하듯이 답을 찾으면 삑 하고 오답 처리가 나오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또 의외로 거꾸로 남자 선생님들, 집에서 살림 하나도 안 하시는 남자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은 틀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집에서 안 하시니까 교재대로만 답을 찾으시는 거야. 그러면 정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이하 불문 결론적으로 무조건 교재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 시험 문제의 고득점이 나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지원부터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일상생활의 영역을 지원할 때는 혹시 일상생활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이 치매할 때 제가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일, 매일, 상, 평상시에. 그러니까 매일 평상시에 하는 게 뭐냐? 먹는 거. 그죠? 뭐 씻는 거, 대소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일상생활의 개인활동 지원에서는 그 일상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 영역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 개인 위생에 씻기고 이렇게 하는 건 신체 활동에 들어가지만, 씻기고 나서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그쵸? 침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게 여기서 또 한번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가 더 있어요. 환경. 어르신이 매일매일 거주하시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뭐 요런 거 얘기할 때 요 또 등장하죠.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안전관리의 환경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내가 지원할 때 어떤 원칙에 준해서 하는 거냐? 빨간색으로 이미 중요한 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셔라. 내 집이 아니라는 거.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지만 돼요. 내 집은 내 맘대로 하지만 남의 집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집에 가서 내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우리가 방문 요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하고는 조금 별개이고 방문 요양을 가는 경우 어르신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어르신 집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내가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존중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신뢰관계 형성하는 거 기본이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잔존 능력을 파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나 개인활동 지원도 요양보호사의 전적 보조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어르신 스스로가 해결하실 수 있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파악하셔서 되는 건 해드리지 말고 어르신 혼자 하시게 하고 격려하는 거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내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할 때 이런 거 한번 나왔죠.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그렇죠. 보호자의 동의를 받죠. 일상생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지 능력이 없는 어르신을 돌보실 때는 예,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서비스를 하실 때 원칙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섭취를 하시기 위해서, 먹여드리는 행위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일상생활은 다 간접 서비스잖아요. 먹는 행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먹을 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생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를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조리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나 해놨어요. 옛날에 참 많이 냈어요. 요즘에 좀 뜸한 데지만. 네, 근데 옛날에 내고 요즘에, 맞죠? 네, 안 났으니까 안 나올 건가? 또 나올 건가? 네,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왜? 출제위원이 아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분들 마음대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왔던 영역이라면 예, 두 번, 세 번 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중요한 거 내용은 한 번 정도 익히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볶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살짝 데쳐라. 그러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도 선명하고. 야채는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아요. 근데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지고 딱딱해지죠. 튀기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소화 안 되는 거 어르신들 본인이 스스로 더 잘 느끼시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침을 하실 때는 네,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미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찜.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을 해서, 예, 은근히 끓여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불을 갖고 가끔 뒤집어 놔요. 그 다음 굽는 거는 적당히, 예, 오래 구우면 수분 빠져나가고 딱딱해지니까 적당히 구워라. 요런 용어들을 문장에서 오답을 골라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2편 하면서 새로 가지고 왔어요. 1편 때는 내용을 사실 다루지 않았는데, 나올 수 있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자주는 못 찍어도요, 종종 찍어요. 아,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럼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노인의 영양 관리를 하실 때 예, 고려해야 할, 오타나네. 영양소가 어떤 거냐. 뭐 1번, 2번은 사실 익히 아는 거지만 저는 요 3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영양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수 지방산, 포화 지방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필수 지방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필수, 필수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필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이나 잡기름 같은 건 필수 지방산 몸에 좋으니까 꼭 필요한 거야. 포화 지방산, 포화 어떻게 해요? 꽉 차 넘쳤어. 꽉 차 넘칠 정도로 먹으면 몸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넘쳐져. 이건 큰일이다. 넘치게 먹지 말아야지. 뭘요? 동물성 기름, 고기 기름이죠. 야자수, 팜유 이런 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왠지 아시는 거 콜레스테롤.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통 고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삼겹살, 갈비, 고기뿐만 아니라 새우, 명란젓, 곱창, 곱창 엄청 많아요. 달걀, 노른자, 간 이런 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났다. 이런 음식들은 좀 빼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음식의 종류를 넣고 답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도 사실 가끔 종종 이렇게 좀 출제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2편에선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 우리 교과서 안에 병명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죠. 일단은 당뇨병. 이 당뇨병에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당뇨는 당이 없는 걸 먹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이 없는 거 못 찾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이 없는 거 물밖에 없어요. 물 빼고 나머지는 다 당이 있어요. 근데 그 당의 지수, 수치, 그러니까는 입 안에 들어가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의 수치만 다를 뿐이지 당이 없는 거를 절대 못 찾아요. 평생 물만 드시고 사셔야 돼. 이게 당뇨의 당이거든요. 자, 일단 이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단순당과 복합당의 의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도 저희 교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단순당은 입자가 하나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복합당은 입자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단순당은 입자가 하나라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단맛을 일으키는 거? 설탕, 꿀, 젤리, 사탕, 젤리 뭐 이런 거고요. 그럼 복합당은요. 똑같이 당이 올라가는데 입자가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얜 고공행진이라면 얘는 약간의 수직선을 상승도를 그리면서 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 깨지는 시간을 벌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 수치를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당질의 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복합당과 단순당은 혈당 지수표를 가지고 아주 자세히 나눠줄 거예요. 여기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고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음 PPT에서 조금 더 진한 글씨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갖고 왔습니다. 혈당 지수라 함은, 그쵸?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수가 지표예요. 숫자로 만들어서 눈에 띄게 그려놓은 거니까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0부터 100까지 숫자로 당의 지수, 표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나눠놨고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혹시 혈당지수 장황하게 설명 듣고 싶으시면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메일을 보내주세요. 카톡을 넣어드릴 테니까. 당뇨 가지고 계시면 혈당지수 공부를 안 하시거나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혈당 관리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는 높은 거 얘는 낮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유부터 자전거 바퀴 5개로 다 분류를 시켜서 이 혈당지수를 다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시험 특강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일단 교과서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온 것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 이렇게 숫자를 딱 보시면 요쪽에 들어가는 숫자와 요쪽에 들어가는 숫자를 딱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0에서 100까지 가운데가 얼마예요? 50이죠? 네, 그래서 50에서 55까지 분류를 했을 때 아래 것들은 일로 가면 되고요. 55 이상 것들은 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연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에 얘네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뻔한 거죠. 뭐 이거 2개 섞어놓고 혈당지수가 낮은 걸 고르십시오. 혈당지수가 높은 걸 고르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신에 이 숫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숫자의 의미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얘를 85를 80으로 써놓고 틀렸다.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시면 되냐면 포도당, 바게트빵, 찹쌀밥, 흰밥, 도넛, 감자, 우동, 늙은 호박, 수박빵,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인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감자하고 고구마는요 뿌리 식물이잖아요. 뿌리 식물, 그러니까 식물은 야채가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잎채소는 혈당이 오르지 않아요. 이파리를 먹는 거. 근데 뿌리가 들어가 있는 뿌리를 먹는 음식들은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감자, 고구마 다 뿌리죠. 이거 말고 여긴 없지만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당근. 그거 먹어 막 올라가요. 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채 중에서 잎은 혈당지수가 낮은 거고 뿌리는 혈당지수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감자랑 고구마가 높은 거야? 이런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뭐 빵이나 도넛이나 국수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시고요. 늙은 호박. 늙은 호박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 당도가 높아서 이쪽을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일은 수박이 대박. 수박이 혈당지수 대박 상품이고요. 나머지 것들 오렌지, 딸기, 사과배, 포도 얘네들 다 신맛 과일이에요. 네, 단맛 내는 게 아니라 신맛 과일. 그래서 과일은 수박의 박과 과일은 당도가 높은 거. 중간의 경계선이 바나나, 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타 신맛 과일이라서 그쪽에 당도가 낮으니까 얘는 낮은 식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한 번 정도는 식품별로 알고 계시는 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식단 관리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환은 고혈압이에요. 네,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칼륨.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칼륨하고 소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하고 기랑 반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을 밖으로 몸 체외로 빼내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나트륨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빼주는 음식의 종류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게 뭐지? 이거.
통밀,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버섯, 우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품의 이름으로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음식 종류들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뭐 때문에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아세요. 자, 다음에 골다공증. 칼슘을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누구나 안다고요, 상식적으로. 중간고사 시험은 교과서의 상식이 아닌 공부하면서 아시게 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왜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나와져 있는 게 뭐냐면 커피나 탄산음료는 네, 뭐를 방해하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커피 하면 카페인. 예, 고다공증에도 나오잖아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 요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씹기 장애와 삼킴 장애예요. 이걸 또 이제 뭐 씹기는 저자, 삼킴은 연하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섭취해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씹는 거와 삼키는 게 잘 안 되시면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국이나 물에 말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이거 사례 예방법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례는 묽은 음식에 사례가 더 잘 걸리거든요. 이유 아시죠? 기도가 뻥 뚫려 있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이게 묽은 음식이 기도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생기는 거라서 국이나 물 같은 데 말아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게 잘라서 먹는다.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다음에 과육은요, 잘게 자르듯이 안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드시듯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그쵸, 그런 거. 그러면 목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겨서 먹어라. 이거 사례 예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고개 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가 빵 열려버려요. 그러면 사례가 잘 걸리니까 앞으로 살짝 당겨서 기도를 좁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도 하잖아요. 마시는 형태는 묽어서 사례가 잘 걸리니까 떠먹는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식품의 위생 관리로 넘어가요. 자, 보관 방법들이 있어요.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경우에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해서 네, 흐르는 물로 씻어서 소금물에 담그고 물기를 제거해서 어디다요? 네, 냉동. 조개류는요. 신문지, 바로 쓰지 않으면 신문지 차강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시금치 등과 같은 잎채소는 뿌리의 잔류의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렇죠. 세워서 보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긴 감자. 예.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음에 육류는 네, 라벨지에 싸서. 라벨지에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 라벨지에 싸서 네, 우리가 이렇게 라벨지에 싸래. 랩으로 싸서 라벨지에 날짜를 기입하는 게 좋고요.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그 뾰족한 대로 아래로 가면 둥근 데가 위로. 이렇게 해주면 신선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X에 써져 있는 데 있어요.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경우에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물로 비벼서 씻으면 네, 기공이 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냉장과 냉동 보관을 하실 때 이 냉장실의 온도는 5도 이하, 냉동실의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 이런 것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숫자는요, 은근히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외워놓으면 가장 단순한 건데 암기가 안 됐을 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교재 안에 나와져 있는 숫자 같은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마칼을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만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가장 깨끗한 거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씻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옮겨가시면서 세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익혀 드시는데 75도 이상 그랬을 때 미생물이 다 죽거든요.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식품 보관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3-5일 안에, 육류는 2-3일, 생선은 하루 이틀. 자, 냉동은 얼마요? 네, 6개월 이내에 소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관 기간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싱크대 배수구를 우리가 위생관리 하실 때 소다와 식초, 소다와 식초를 같이 섞어 넣으시면 악취에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 그래야지만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거지 순서 알고 계시죠? 깨끗한 것부터 음식물이 덜 묻은 것부터 닦아주면 되는 거니까 요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런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복청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가 의복의 이불 같은 것들은 거풍이라고 하죠. 예, 바람에 말려주시는 게 좋은데,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 그러나, 그쵸? 예, 햇볕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양모와 오리털이죠. 얘네는 확 쭈그러드는 거니까. 그래서 양모와 오리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네, 그늘로 갑니다.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린넨유나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면 제품이 예, 넘버 탑 앞장.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껍고 풀을 먹였다면 요즘 풀 먹이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좀 뻣뻣하거나 재봉선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자국이 남아서 욕창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개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면 좀 촉감이 좋은 재질. 좀 시원한 게 좋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메밀껍질이나 식물 종자 같은 거 많이 쓰죠. 예, 열 많은 애기들 같은 경우 애기들 막 메밀껍질 베개 이런 거 베잖아요. 그 다음에 베개의 가장 좋은 높이는 딱 베고 누웠을 때 척추와 머리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게 좋아요. 폭은 어깨폭에 2, 3cm 정도 더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탁하기를 하실 때 자, 얘는 암기합니다. 별표 3개. 네. 암기 못하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얼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짝꿍이 있어요. 짝꿍. 저는 항상 짝꿍이란 말을 하거든요. 아, 짝꿍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이나 얼룩이나 짝꿍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짝꿍 계세요? 네, 없으면 네, 안 돼요. 짝꿍 좋은 짝꿍 만나야 돼요. 자, 커피는 그럼 어떤 짝꿍을 만나야 얼룩이 잘 제거가 되는 거냐?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한 거죠. 식초와 주방세제 둘이 짝꿍이라는 거예요. 니네 둘이 붙어. 그래야 커피 얼룩이 제거돼요. 땀은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 얘네가 둘이 또 짝꿍이에요. 그쵸. 립스틱은요, 클렌징 폼이나 아세톤이 짝꿍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알코올, 튀긴 기름은 주방용 세제. 우리 감염에서 했죠. 혈액과체액은 반드시 찬물로 닦고 더물로 헹군다는 거. 그래서 커피의 짝꿍은 누군가요? 하면 네, 식초와 주방세제요. 땀의 짝꿍은 누군가요? 가탄소다, 주방세제요. 립스틱은요, 클렌징폼 아세톤. 파운데이션은 알코올, 튀긴 기름이요, 주방용 세제. 이런 식으로 짝이 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오답은 뭐겠어요? 바꿔놓는 거죠. 커피에 식초와 주방세제를 갖다가 알코올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그럼 짝꿍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암기. 이해 없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쵸? 예,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애벌 빨래를 지나서 본세탁으로 가는 거예요, 본세탁. 안 어려워요. 이거는 세탁 기호 모양만 잘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요거는 세탁기죠, 세탁기. 요거는 세탁기. 얘는요? 손세탁. 그러면 그거 기억하시면 돼. 세탁기는 세탁기로만 빨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세탁기 표시는 세탁기도 쓸 수 있고 손세탁도 돼요. 근데 여기 손세탁에 써져 있는 건 손세탁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얘는 세탁기 안 되잖아요. 이거에서 틀려요. 이거에서 많이. 별거 아닌데, 그쵸? 여기 나와요. 세탁기 사용은 손세탁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 읽으실 수 있잖아. 그래서 30도에 중성세제 쓰는 거야. 이런 표시니까 세탁기 모양의 표시는 손세탁도 가능합니다. 요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탁하셨으니까 건조 들어가는 거예요. 건조. 건조는 실제 이런 건조 표시를 네, 문제다 갖다가 이렇게 실어 놓고요. 이와 같은 건조 표시로 건조할 수 있는 의류를 골라보십시오. 뭐 이게 단골 문제 유형입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저는 뭘부터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햇볕에 갈 거냐 그늘로 갈 거냐부터 구분하시면 돼요. 햇볕에서 건조할 수 있는 건 색깔이 없는 흰색 면지물밖에 안 돼요. 그러면 흰색이 아닌 뭔가 색상이 무늬가 들어가 있다. 전부 다 그늘입니다. 이유는 여기 써있죠. 예, 햇볕에서 말리면 변색. 우리는 막 햇빛 좋으면 죄다 갖다 널어요. 그쵸? 예, 안 된다고요. 햇볕에 넣을 수 있는 건 하얀색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색이 자꾸 옷이 바라는 거예요. 그쵸? 그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트류나 스웨터는 당연히 채반 등에 펴서 건조시키는 거고요. 청바지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 답이 되려면 지퍼 열고 뒤집어. 이거 써있지 않으면 절대 답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건조 표시를 보시면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햇님이 반짝반짝 떴네요. 옷걸이. 그러면 햇볕에 옷걸이 걸을 수 있는 흰색 면직물. 예, 근데 만약에 예, 흰색 스웨터 안 되죠. 색깔은 흰색이나 그거는 옷걸이 걸을 수 없으니까 요런 걸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탁을 다 하셔서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다리미. 네, 앞으로 나갈 땐 당연히 뒤에 힘을 줘야 돼요. 요런 말도 종종 시험에 써요. 그 다음에 보관하기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천연 옷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방충제가 필요 없었지만, 옛날에는 막 한복, 이불 다 견천연이었잖아요. 그럴 때 좀 먹는다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방충이잖아요. 그래서 방충제를 사용하시는데, 여러 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변색 변질되니까 한 가지만 쓰셔라라고 하는 거고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네, 그래서 보관 용기에 윗부분에 두셔야지 아래에다가 내비두시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외출 동행으로 가요. 외출 동행은 전중후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동행을 하는 거니까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외부 상황에 맞게 뭔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교통 정보라든지 어르신의 또 상태를 점검하셔서 뭐 보조기 같은 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기구의 장비까지 점검하셔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봐주시고요. 그다음 뭐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 같은 거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동행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차량을 이용한다면 네, 밀착해서 안전하게 탑승하시고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고요. 다녀오셨다면 만족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고 대행은 네, 대신 가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신 가드리는 업무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여기도 전중으로 나눠놨지만 대행 전에는 혼자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준비해야 할 정보나 이런 거 대리로 가기 때문에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구비가 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중간에는 뭐냐 딴 일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요. 위안부에서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니까요. 대무는요 똑같아요. 만족 여부만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개편하면서 새로 갖고 왔어요. 이 의외로 문제가 나왔을 때 막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문제 이렇게 풀면서 가끔 헷갈리는 거 있어요. 오래 해도 헷갈립니다. 네, 꼼꼼히 안 읽으면. 근데 이제 저도 여기 파트에서 몇 번,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헷갈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추가로 더 갖고 왔어요. 영상, 이게 PPT로요. 자, 그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현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이 비칠 수 있게 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현관에다가. 그다음 문고리는 당연히 막대형. 막대형 열고 닫기 편하죠? 그 다음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게 의자 같은 걸 놓아두셔 앉아서 신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현관에 좀 갖춰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거실은 뭐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응급 호출기나 화재 경보 같은 것들이 거실 안에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더 필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의 방은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겠고요. 화장실은 욕실은 최대한 방에서 가까운 곳에. 자, 부엌과 식당의 식탁은 휠체어에 앉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식탁을 앉으러 또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식탁에 휠체어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식탁이 좋은 거냐? 이게 여기랑 이어지는 거죠. 네.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이 좋아요. 식탁 다리 간격. 그래야 그 간격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요런 내용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문제 풀을 때, 잘 봐야 되겠구나, 꼼꼼히. 이유를 꼭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앉은 키와 휠체어 높이를 고려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높이도 일정량,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섭취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로 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탁의 높이와 간격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어들이 좀 등장하죠. 환기는 간접 환기, 반대는 직접 환기. 노인은 직접 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간접 환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대상자 다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환기시키시고 온도 올려놓으시고 다시 들어오게 하시면 대상자 몸에 찬바람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환기. 실내 온도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권장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방, 화장실, 복도 다 일정 온도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습도는 당연히 40에서 60%. 숫자 바뀌지 않습니다. 채광은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다음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해라. 직접 조명 어떤 건지 아시죠? 딱 고개 쳐들어서 형광등 전체를 비칠 수 있는 거. 그런 조명을 쓰셔야 돼요. 간접 조명을 씁니다.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그거 용어도 우리 같이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제 환경 조성을 하실 때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낮 시간에 충분히 좀 환기를 시켜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락스와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변기에 물때가 꼈다면 솔에 뭐를 묻혀요? 네, 식초를 묻혀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물때 제거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화장실 청소법 네,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건강증진및 질병 예방에 영양에 있는 거를 1번 갖고 왔죠. 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죠. 뜨거우면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아까 생선은 오래 구우면 딱딱해진다고 그랬죠. 네, 기름에 튀긴 음식이 어르신 소화 잘 안 돼요. 단당류 드시면 안 되죠. 한꺼번에 많이? 아니요. 드실 만큼만 조금씩. 네. 자, 다음 61번입니다.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이 건조 표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쵸? 예, 눈을 보셨어요? 1번 이불, 2번 청바지, 3번 면 티셔츠, 4번 니트 목도리, 5번 꽃무늬 블라우스. 네, 뭘까요? 네, 5번이죠. 일단은, 예, 여기 빗금 쳐져 있으니까 그늘이에요. 그늘. 그럼 얘는 일단 빼요. 그쵸? 예, 면 티셔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옷걸이에 걸 수 있는 거. 니트? 안 되잖아요. 제 청바지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뒤집어서, 지퍼를 열어서, 이런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불을 옷걸이에 넣어서 그늘에, 말리기 어려워요. 예. 얘는 햇볕에, 예, 또 우리 거품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꽃무늬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늘로 가는 게 맞고요. 색깔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네 이게 5번이 답이 되는 건 꽃무늬가 흰색 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옷을 입었는데 옷에 흰색 꽃무늬가 있다. 앙드레 김 스타일이신데 근데 그거 이런 거 뭐 설명하는 게 아닐 거니까 네, 5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합성서류에 네,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의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거예요.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해서 이동한다. 2번 장기 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해서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헷갈리셨나요? 일단 1번 아닌 거 확실하죠? 3번도 아니죠. 4번도 아니죠. 2번하고 좀 헷갈리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고백하건데 김 교수도 이거 딱 보면서 아니 왜 5번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약간 2번에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외출할 때 동행. 그래서 왜 2번이 아닌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동행이죠. 동행.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시는데 인증서 주민등록은 필요 없어요. 왜? 걸어다니는 신분증이 어르신 몸이시잖아요, 본인. 네, 그래서 만약에 대행이라고 하면, 그럼 요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잘 보셔야 돼. 이게 대행인지 동행인 건지,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지금 마음이. 네, 사실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저는 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하면서도 졸아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 계속 좀 바빴어요. 교육원 심사도 그렇고 네, 지금 이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 제가 일복이 너무 터져가지고 한 번에 터져서 조금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되게 뿌듯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2개씩 업로드를 하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끝날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딱 떨어져서 맞았어요. 이게 계획대로요. 너무 행복하고요. 2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자신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여기 끝까지
꾸준히 봐주시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저한테는 사실 찐팬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할게요. 내일은 유튜브 라이브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업로드를 시켜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유튜브에 라이브가 내일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5월 14일 날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한 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월요일 날하고 그 다음에 그 화수목 중에서 하루를 더 추가 업로드를 진행할 거예요. 몇 번 공지했었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파트별로 문제가 나와 있지만 1번부터 35번까지 이론 문제를 스피드하게 김 교수만의 스타일로 빨리빨리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45문항을 또 더 스피드하게 이렇게 모의고사 이론 실기를 가지고 전체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할 거니까 다음 주에 우리 내일 라이브에서 쌈박하게 정리 한번 하시고 모의고사 한번 기똥차게 풀어봅시다. 얼마나 점수가 상승업이 좀 되셨는지 그쵸?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 교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라이브에서요.